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무상계 기억하시죠? 무상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4대가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면이라는 거예요. 자, 내 몸 가운데서 4대는 뭐냐 하면 지대는 머리털, 머리털, 그 다음에 손톱, 발톱, 이, 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창자, 그 다음에 힘줄, 이제 이런 것들이 지대죠. 그 다음에 수대는 뭐가 수대일까요? 피, 고름, 눈물, 침, 오줌, 그리고 어, 가래, 그리고 쓸개에서 나오는 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화대는 몸에 어디에 있을까요? 위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장에서 음식을 열로 발효시켜 줘야 돼.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위에 열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위에 열이 부족하면은 음식을 삭혀가지고 빨리빨리 밑으로 음식을 빼줘야 되는데 음식이 안 삭는 거야. 음식이 안 삭으면은 장,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열이 부족해서 음식물을 삭히지 못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것은 위의 열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의 열을 어, 가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전에 집중을 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이런 데서 살아봤는지 모르겠는데 풀무질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을 떼면서 바람을 집어넣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풀무질을 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과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열을 발생할까요? 의식이 열을 발생해요. 의식이 열로 이루어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의식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안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식이 배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위로 가서 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양과 암, 그것이 위아래에 있는 쪽으로 종양과 암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전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이상하게 나오네. 이 세상에 자성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쉽고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어려운 거예요. 조건생 조건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단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건을 갖다 주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다 줬길래 단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기가 들떠 있어서 그래. 기가 막 들떠서 풍선처럼 날아가는데 밑에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가 들뜸의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데 들뜸의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탐욕. 현대인들은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자연히 현대 문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탐욕이 예전보다도 더 많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문명을 누리는 사회는 탐욕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탐욕이 많다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불잣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냥 땅바닥에다가 천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온도가 한 5도, 10도 정도 되는데 아무런 난방 장치도 없어. 땅바닥에 천 깔아놓고 거기서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침대 같이 생긴 건 뭐냐면은 돌덩어리로 넓은 관처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천 한 장 깔고 나보고 자라는 거야. 딱딱하고 춥고 불편하고 근데 거기는 제가인들이 출가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차이죠? 그 사람들이 뭐 수행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그랬을 그 생활 환경이 그럴 뿐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 환경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더 편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배기지 못하는데 그것이 자체가 전부 다 우리 몸속에 하나하나의 탐심으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생활에 대한 탐심 때문에 사람이 들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처방약이 뭐겠어요? 내가 강의 처음 할 때 내가 서두에 얘기를 해줬는데 괴로움에 대한 고성제에 대한 이해. 인생은 괴로움이다. 생로병사가 괴롭고 인간관계가 괴롭고 마음의 상태도 괴롭고 그래서 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 무구소행. 이 신법이 정리가 안 되면 고성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들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즐거울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하는 마음은 오온 가운데 무엇과 연관되죠? 오온 가운데 욕구가 계속해서 밑바닥에서 흐르기 때문에 들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대해서 왜 부처님은 괴로움이라고 했을까? 어, 이 세상에 줄일 것이 많은데 왜 괴로움이라고 했을까?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그것이 많이 납득된 사람일수록 좌선하거나 경영할 때 마음을 집중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지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문예와 사예와 수예가 있는데 이 수예를 닦을 때 문예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예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남방에 갔을 때 먼저 수예부터 가르쳐요. 문예나 사예보다도 외국인들에게는 수예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가 실패하거나 그때는 공부를 그때는 한 것 같은데 와서 보면은 되돌이표, 제자리표로 돌아가고 이런 이유가 밑바탕이 부족해서 그래요. 문예와 사회.
괴로움에 대한 이해, 괴로움에 대한 깊은 사색,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뭐가 할 수 있다? 수혜를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혜를 하다가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수혜예요. 이 수혜를 닦다가 잘 안 되면 좌절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나는 수행이 너무 잘하는데 이때 바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 아직 문예와 사회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문예와 사회를 더 닦아야지. 그러면 땡이야. 아, 수행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아, 저 스님이 가르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수행에다가 탓을 돌려버리게 되고 다음에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냉정하게 그 밑바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이 문예와 사회와 수혜를 적절하게 잘 섞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사선을 하는 이제 스님들은 화두를 들으면 내가 승가대에서 강의를 하거나 다른 데에서 강의를 할 때도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할 때 자기 생각으로만 하고 자기에게만 얘기해. 그리고 나는 초기불교 얘기하는데 화두선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전과 진보가 없어요. 정강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침마다 법문하셨잖아요. 법문하시니까 수자가 한 수자가 그랬어. 나는 화두가 잘 들려서 법문 안 들어도 된다. 네가 바른 화두를 들으려면은 매일같이 법문 들어야 되고 너는 이도량에 있으려면은 법문 절대로 빠지라고 그렇게 그 수자한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이 문예와 사예로서 자기의 수행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발심을 시켜줘야 돼. 발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대와 수대와 화대, 이제 풍대는 이제 복부와 창자와 그 다음에 들숨과 복부와 창자에 있는 공간에 있는 바람,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 이거 전부 다 풍대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4대로 내 몸이 이루어졌고 다 합쳐서 32가지다. 32가지가 4대로 나눠진 것이다. 그 안도 밖에도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관찰하는 것이 잘 안 되면 한 단계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느냐? 내 사유를 많이 하던 사람이 사유를 끊어버리고 알아차림만 하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내 몸의 지대의 성질, 내 몸의 물의 성질, 내 몸의 불의 성질, 내 몸의 바람의 성질을 그걸 하나하나 직접 눈을 감고 몸을 하나하나 보면서 관찰을 해서 이것은 지, 이것은 수, 이것은 화, 이것은 풍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얻은 사람이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4대로 나누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대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관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이 4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땅물, 불, 바람으로 왔는데 어떻게 땅물, 불, 바람으로 왔는가 하면은 밭에 있는 무 100kg, 밭에 있는 홍당무 100kg, 그 다음에 밭에 있는 배추 100kg, 그 다음에 여러 야채를 100kg씩 담아다가 그거를 믹서기에, 커다란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물기 빼버리고 그리고 다닥다닥 붙여놓은 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다만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죠. 우리는 입으로 먹어서 붙여 놓는 것이고,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즙을 내어서 바깥에서 붙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의 같은 원리로서 이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뭐예요? 내 몸은 홍당무, 무, 배추, 그런 것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몸을 나라고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수화풍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오해가 무명이에요. 이 무명은 모든 번뇌 중에서 제일 늦게 사라지게 돼요. 이 무명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유신견은 바로 알면 사라져요. 그런데 이 무명은 유신견에 대한 감정적 집착의 상태예요. 습관적인 집착의 상태. 이 감정은 제일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관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깎여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화풍 4대를 사유를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사유가 아니라 직접 보아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어록 가운데서 이거를 요약한 것이 뭐냐면은 사대강리 여몽중, 육진신식 본래공, 약식불조 해강처, 일락소산 월출동이라고 아주 시적으로 요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대가 각각 흩어지니 바로 꿈과 같으다. 사대가 언제 흩어지죠?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사대는 각각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대가 흩어지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업식은 남는다. 그 업식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수, 상, 행, 식이에요. 이 네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화살이 날아갈 때 화살촉이 있고 화살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깃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만이 있다고 해서 화살이라고 못하고 촉만 있어도 화살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화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 안에 내용물이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수상행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업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식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식 플러스 수상행 이 사온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대가 각각 흩어지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사대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또 다른 사대가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죠? 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안 돼요. 수상행식, 느낌의 덩어리와 생각의 덩어리와 행의 덩어리와 그 다음에 식의 덩어리, 이것이 결합되어서 이것이 결합되어서 그러면 이것들의 총합이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제 결론이 이제 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1학년이 갑자기 프리덤을 얻고 싶어. 왜냐하면은 전날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해서 여러 친척들한테 돈을, 자금을 한 다발을 쥐었어. 그런데 몇 가지가 생각이 나. 하나는 오락실, 또 하나는 어린이 공원, 또 하나는 이제 영화관. 이제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뭘 선택할까요? 가장 감정적으로 마음에 가는 것으로 선택을 해요.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쾌감을 주는 것으로 향하게 돼. 아마도 오락실이 되기가 되기 쉽죠. 그래서 그런 경험의 적진물이 모여진 곳에서 가장 양이 큰 것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이 인생에 내가 즐거움을 많이 누렸는지. 이제 어떤 사람은 갓바위 가서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사원이 있는 이제 그런 쪽에 태어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즐기는 곳에 그쪽으로 우리는 가게 돼서 거기에서 지수화풍 4대를 긁어 모아서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껍질이에요. 그 껍질을 모으는 원판은 어디에 있어요? 수상행식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대강리 여몽중 이 지수화풍 사대는 나의 그 업식에 따라서 모았다가 흩어지고 모았다가 흩어지고 능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메인 본체는 어디예요? 그거는 바로 수상행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상행식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냐? 그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육진, 심식, 본래 공이라고 했어요. 육진은 뭐죠? 색성향, 미초, 법. 그러니까 우리 주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섯 가지 식이 발생하죠. 그래서 육식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육식이 모여진 것을 마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식을 통해서 얻어진 경계와
경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여섯 가지 식과 여섯 가지 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공하다는 거예요. 왜 공하죠? 왜 공하냐면은 우리가 시작을 뭘로 했냐면은 지수화풍 4대가 꿈과 같다, 실체가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식은 어디서부터 오죠?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여섯 가지 경계, 이 꿈과 같은 그 4대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4대가 모여져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둘로 나눠지죠? 안이비설신의로 나눠지고 4대가 모여서 색성향 미촉법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4대가 모여진 육근과 4대가 모여진 육경이 촉에서 뭐가 발생해요? 육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근과 육경이 어떻다고요? 꿈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에서 만들어진 그 식도 꿈과 같은 것이고 그 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감정들도 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색과 심 양쪽이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무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색과 심 양쪽에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이해가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고 경행을 하면 들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지극히 평화로움을 집중을 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육진신식이 본래 공하고 사대강리 여몽중이라는 이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연달아서 뭐가 와요? 연달아서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욕구는 들뜸을 일으키고 들뜸이 있으면 그러면은 명상을 하는데 방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문예와 사예가 수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안 되면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색에 대한 그런 것이고, 이제 오늘은 수에 대해서 한번 또 저녁에는 또 공부를 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전에 나누어졌던 오온에 대한 노트 가운데에서 수혜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음, 그 수혜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비구들이여 왜 느낌이라고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괴로움도,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것도 느낀다. 그래서 느낌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짝강가라는 경에서 어, 우다이라는 스님과 목수의 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목수가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다이 스님이 느낌에는 바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목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처님한테 들었을 때 느낌은 두 가지만 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이 다툼을 가지고 아난다 존재에게 가서 중재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난다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두 개의 느낌도, 세 개의 느낌도, 여섯 가지의 느낌도, 그리고 18가지, 108가지의 느낌도 여러 가지의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세 개의 느낌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108개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108번뇌가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이 108개의 느낌에서 108번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108번뇌라는 게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어떻게 108가지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라야따나 비방가 경에서 이제 살 하면은 육이고 아야따나 하면은 입이에요. 그래서 비방가는 해석이에요. 육입에 대한 해석의 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108가지의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느낌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육군이 육경을 촉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발생하죠? 육식이 발생해요. 육식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이 육경을 촉했을 때 나오는 느낌을 여섯 가지 느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여섯 가지 느낌이, 여섯 가지의 느낌이 다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은 세속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즐거운 느낌이 있고, 자, 그래서 육군에서 나오는 느낌이 세 가지인데 고락, 불고불락 세 가지가 됐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쾌감, 불쾌감, 무덤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은 6 곱하기 3 하면 몇이에요? 18가지예요. 자,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과 출리적인 사람의 두 가지의 고락, 불고불락에 대해서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사람, 그러니까 출리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출세간의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거워요. 자, 그러면은 출세간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출세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무상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이 맛에는 실체가 없다, 무아이다 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도 맛있고. 네? 그래도 맛있고 집착 안 하면 맛있어. 맛있게 못 마시는 제가 집착인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맛있게. 제가 집착. 맛있게 하는 어차피. 우리는 출가해서 처음부터 이걸 배워야 되는데 머리가 굵어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서 웽 하는 저희가 되는데 여기에서 경제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무상고 무아를 바로 관하는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즐거운 느낌은 탐심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즐거운 느낌은 탐심으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선원에 계신 스님들이 무슨 큰 제가인데라고 비교했을 때 낙이 있겠어요. 별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 범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데서 맥시멈으로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옷이나 뭘 입을 때도 최일 하게 되고 음식을 채식의 한도 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면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편한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출리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출가의 마음을 가지고 출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 돼. 즐거움을 느낄 때 무상함을 관해야 되고 즐거움을 봤을 때 이 즐거움은 집착하면 괴로움이라는 것을 관하고 이 즐거움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해야 된다.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토달려고 하지 마라.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이익이 오거나 해가 왔을 때 이익에 즐거워하지 말고 해가 왔을 때 슬퍼하지 말라. 우리 뭐 늘 팔풍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관을 하면서 살 때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평상시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를 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괴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즐거운 상황에 왔을 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우리나라 스님들이 조금 덜 약해. 우리가 출가했을 때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 나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즐거움이 왔을 때 제가자가 즐거움을 대하는 태도하고 출가자가 즐거움을 태도가 둘 다 다르다. 제가자의 즐거움과 출가자의 즐거움이 각각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괴로움 혹은 슬픔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세속인이 슬퍼하는 거와 출가자가 슬퍼하는 게 달라요. 세속인들은 뭐 때문에 슬퍼하죠?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친족을 잃어버렸을 때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자, 그런데 출가자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출가자가 친족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언제 그 출가자는 슬프냐면은 무상과 고와 부활을 납득이 못할 때, 체득이 안 될 때. 그래서 그런 지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 슬퍼하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런 말이 있죠. 저녁이 되어서 도를 얻지 못하면 발을 뻗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한 건데, 그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뭐냐면은,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무상을 느끼고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내가 93년도에 스리랑카에 유학을 갔는데 누구의 후원도 없이 혼자서 갔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한문으로 배우는 게 너무 내 논리적인 정신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원전으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공부하자. 93년도에 갔어요. 단 500불을 손에 쥐고 갔어. 그 500불 중에서 200불은 소니 레코더. 영어가 그때는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시켜서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500달러에서 200불을 딱 잘라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가서 학교에 등록하는데 100불 들고 그래서 200불을 수중에 들고서 떨어지면 돌아와야지 하는 비장한 각오로 스리랑카에 공부하러 갔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닌 거야. 절 안에서.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였어. 화장실이 위드랑카 피레나라고 그 강원에서 살고 이제 있었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 멀지도 않아.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사라졌어.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강의를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과부자하고 4시간 동안 앉았어. 그래서 어, 삼매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법을 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무상한 것이고 집착하면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4시간을 관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를 깨닫는 것 위에 그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과 무아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체득하지 못할 때 슬퍼한다. 이게 바로 출가 생활의 바탕을 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자들의 괴로움은 없어질 때 괴롭지만 출가자는 무상고 무아를 터득하지 못했을 때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 혹은 평정, 세속생활의 바탕을 둔 무덤덤한 느낌과 출가생활의 바탕을 둔 무덤덤한 느낌. 이제 세속생활에서 바탕을 준 무덤덤한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때가 무덤덤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출가 생활에 바탕을 둔 무덤덤한 느낌은 뭐냐면은 탐진치가 멈춰져 있어서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울 때가 그때가 무덤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락, 불고, 불락이
6개로 나눠져요. 세속 생활에 바탕을 준 고락, 불고, 불락, 그 다음에 출가 생활에 바탕을 준 고락, 불고, 불락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6개예요. 6가지 느낌이 6개로 나눠드니까 어떻게 돼요? 36개예요. 그 중에 18개는 좋지 않은 쪽이고, 그 중에 18개는 출가자의 생각이니까 좋은 거죠. 합쳐서 36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세 개로 곱해지니까 그럼 몇 개가 될까요? 108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출가자에 기반한 것과 그 다음에 세속인에 기반한 것으로 나누면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54개, 54개예요. 그래서 54개는 출리적이고 54개는 집착의 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8가지가 번뇌, 108번뇌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사실은 54개가 번뇌고 54개는 출가자의 그 발심과 도심하고 연관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 왔을 때 쉬운 4가지의 느낌이 올 수 있다. 자, 18가지의 현재에 일어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18가지의 과거의 느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예를 들었던 여기 일방통행인데 저쪽에서 아주 고급 수억짜리 차가 쏜살같이 나를 막 받아버리고 지나가 버렸을 때 그때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이 있죠?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 무슨 감각으로 일어난 괴로움이에요?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의근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에요. 현재예요? 과거의 미래예요? 과거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서 나오는 그런 18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자, 어,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았는데 대한항공의 기장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스님 저 모르세요? 누구누구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 절에 있었던 그 학교 다니면서 우리 절에서 학교 다녔던데 내가 돈이 그렇게 잘 베푸는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그냥 공돈이 생겨서 학비가 학비가 막 그냥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그냥 줬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뭐 스님들이 돈 쓸 일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밥만 먹으면 됐지. 그런데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학생이 내가 외국에 가 있었으니까 못 찾다가 수소문을 해서 나를 찾은 거야. 그러면서 나 뭐 어디 항공의 기장이 됐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스님에게 매달 돈을 붙여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괴로워요, 기뻐요. 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관련된 18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와 관련된 18가지 느낌은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야.
내가 며칠 있다가 인도를 가는데 어제 갑자기 달러가 훅 내려간 거야. 근데 내가 사놓으려고 하다가 바빠가지고 못 샀는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계속 하락세일 거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 그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미래의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내가 이제 미래에 가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할 건데 그런데 그때 이제 하락을 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세속적인 세속적인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의 즐거움. 자, 그래서 미래하고 관련된 18가지가 있고, 과거에 관련된 18가지가 있고, 현재에 관련된 18가지가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쉬운 4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괴롭고 무덤덤한 느낌이 3개만 있는 줄 알았죠. 3개만 있는지 알았더니 눈과 관련된, 귀와 관련된, 그 다음에 코와 관련된, 그 다음에 맛과 관련된, 그 다음에 몸의 느낌과 관련된, 마음의 생각과 관련된 괴로운, 즐거움, 무덤덤한 느낌이 과거에도 있고 18가지, 미래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다. 그래서 이 쉬운 4가지로 느낌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단순하게 3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느낌이 오면 시제를 딱 정해야 돼요. 이게 과거의 것인지, 현재의 것인지, 미래의 것인지, 이 시제를 딱 정하고, 자, 이 느낌이 육군 중에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운 느낌인지, 즐거운 느낌인지, 무덤덤한 느낌인지를 정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54개가 나오고, 자, 그 느낌이 왔을 때 내가 녹음기를 잃어버렸어. 슬퍼. 슬픈데 무상고 무아를 관해서 그 슬픔이 자유로 느껴졌어. 그러면 출세간의 느낌으로 바뀐 것을 또 쉬운 4가지 중에 하나로 봐야 돼. 자, 그렇게 해서 108가지로 느낌을 바라보는 것이 수념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대인들은, 분석적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숙달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렇게 관찰을 해야 돼,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하는 관찰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으로부터 발생해서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가지 육군에서 발생하는 6가지의 느낌이 고락불고불락 이 18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감각기관인지 고인지 락인지 불고불락인지 요것은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을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이 발생의 원인을 관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건생
조건멸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했어요. 그래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 혹은 안이비설신이에서 나오는 각각의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조건이 만나서, 무슨 조건이? 근경이 만나서 식이 발생하고 식을 연하여 촉이 발생하는, 촉으로 인하여서 수가 발생하는, 촉으로 인하여서 식이 발생하고 수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중중의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느낌은 뭐가 아니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다. 자, 그게 반야성경에서 말하는 수죽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거예요. 느낌은 공한 것이고, 공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느낌이 발생했지만 스스로, 스스로 발생하는 느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해요. 내가 과거에 포도를 미친 듯이 좋아했어요. 그 한국의 포도의 그 향기, 그 달콤하면서도 새콤하면서도 고상한 그 맛, 이 다른 나라 포도는 대바라졌어. 한색이야. 달기만 하거나. 그런데 우리의 포도는 모든 오묘한 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안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할 때, 일주일 단식을 할 때, 이제 일주일째가 됐는데, 이제 이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쪽 주변에 막 리아카가, 포도 리아카 나래비를 서 있는 거야. 그 향기가 완전히 그냥 나를 완전 취하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취했던지 내가 나이도 젊은데 단식 다른 날 하지 하고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걸 1,000원어치를 사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워서 밥 한 공기 먹고 천천히 자유스러운 자세에서 즐기려고 하고 밥을 딱 먹었는데 단식을 했기 때문에 반 공기를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불러버린 거야. 그렇지만 나는 파괴를 했잖아.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도 막 온전하게 누려야 그래야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호두를 하나를 딱 먹었는데 맛이 없어. 배가 불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뭐를 맑은 정신에 깨달았냐면은 조건생 조건멸. 포도 자체가 맛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배고픈 상태라는 조건이 포도를 그렇게 신비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는 포도가 무음하다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더 배가 아주 부른데 더 먹으니까 사람을 역겹게 하는 물건이 토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조건생 조건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느낌도 수즉시공, 느낌이 공하다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나쁘기도 한 것이지 그 느낌 자체가 고정되게 좋거나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양한 느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집착하거나 하지 않고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근과 경과 식과 근과 경과 촉과 식에 의해서 느낌이 발생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게 육군을 통해서 고락, 불고불락이 느껴진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조건생, 조건멸과 그 다음에 무자성, 무아와 공을 체득하는데 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아와 공을 체득하는 게 왜 중요해요? 무집착을 무집착을 느끼기 위해서 무아와 공을 체득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중생들은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이 오면은 반사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육체적 괴로운 느낌이 정신적으로 불쾌함으로 나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무상과 무아를 느낌이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무자성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괴로운 데서 불쾌함이 없고 육체적인 즐거움의 상태에서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만약에 육체적 괴로움과 즐거움이 정신적인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연결되면 화살을 두 번 맞은 사람이다. 살라경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화살을 한 번만 맞아야 된다. 육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은 거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고수와 락수와 불고불락수가 일어날 때 락수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쉬워요? 탐심. 고수는 진심. 불고불락수는 치심이 일어나기 쉬운데 락수의 탐심이 그 다음에 고수의 진심이 불고불락수의 치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락수에 집착하지 않고 고수를 싫어하지 않고 무덤덤한 느낌이 있을 때 무덤덤한 느낌을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전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은 진심을 유발하고 여기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하려고 이렇게 밀쳐내게 돼.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은 땡겨.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은 왔는지 안 갔는지 잘 알지도 못해. 이건 치심이에요. 여기에서 무탐무진 무치로 가는 것이 바로 느낌에 대한 수행의 키포인트가 된다. 우리는 괴로운 느낌을 받으면 우리의 잠재의식에 싫어하는 잠재 성향이 생기게 돼요. 자, 즐거운 느낌을 가지게 되면 잠재의식에 즐거움을 다시 경험하려고 하는 잠재 성향이 생겨요. 이 잠재 성향이 뭐가 되느냐면은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그거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 잠재 성향이. 그래서 이 잠재 성향을 잠재적인 탐심과 진심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관찰해야 된다고요? 무상하고 집착하면 괴로우니까 집착하면 위험하고
위험하니까 떠나는 것, 출리심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서 떠나려고 그렇게 해야 되고,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는 마음에 잠재 성향이 발생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괴로운 느낌이 왔을 때, 이것은 실제로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밀쳐내는 마음을 갖지 않고, 밀쳐내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잠재 성향이 생기지 않고, 잠재 성향이 생기지 않으니까 괴로움의 반대쪽으로 감각적 욕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 멈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괴로움은 무엇의 과보죠? 우리가 업을 짓는데 세 가지 업이 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선업, 악업, 무기업이 있어요. 자, 선업의 과보는 뭘로 나타나죠? 락수. 그 다음에 악업의 과보는 뭐로 나타나죠? 보수. 무기의 과보는 뭘로 나타나죠? 무덤덤으로 나타나요. 자, 두 번째 법칙. 어떤 과보가, 어떤 그 업이 결과를 주고 나면 그 전이 여전히 남나요? 사라지나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받으면 즐거워해야 돼요? 아니면 슬퍼해야 돼요? 즐거워요. 왜 즐거워해야 되죠? 뭐가? 악업이 사라졌으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봐요? 괴로움이라는 그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업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현상만 바라본다. 그래서 업을 보면서 괴로움에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심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유로운 자가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요 잠재 성향이 남아 있으면 진심의 잠재 성향이나 탐심의 잠재 성향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 간달바가 몸에서 나올 때, 몸에서 나올 때 구렁이가 뭘로 보여요? 아름다운 미인으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탐심의 잠재 성향 때문에. 그 잠재 성향이 왜곡해서 사물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막도의 길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할까? 잠재 성향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수념처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실천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디 스캔을 하는 거예요. 바디 스캔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수리,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인당, 여기 우리말로 인중은 여기고 여기를 미간, 미간,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귀, 오른쪽 귀, 왼쪽 밤, 오른쪽 밤,
웃입술, 아랫입술, 목,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등으로 해서 등 목뼈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 왼쪽 대퇴부, 오른쪽 대퇴부,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왼쪽 종아리, 오른쪽 종아리, 왼쪽 앵커, 앵클이 뭐지? 발목, 오른쪽 발목, 그 다음에 왼쪽 발등, 발바닥, 오른쪽 발등, 발바닥.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의 기를 하강시켜줘서 들뜸이 들뜸이 살아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이점도 존재하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가슴과 등이 기혈이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뭉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길게 그 둔한 느낌, 답답한 느낌, 혹은 쾌감.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스캔할 때 처음에는 쾌감이 느껴지지 않고 답답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더 많이 있게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그런 이제 이 막힌 데가 뚫어지게 되면 쾌감이 느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쾌감이 느껴지게 되거나 불쾌감이 느껴지는 곳을 한참 동안 거기에 느낌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려와요. 이건 초보자가 하는 거고,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면은 간헐적으로 몸에서 곳곳에서 느낌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가장 느낌이 강한 곳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 무릎, 골반, 다리, 시간이 지나면 저려요, 안 저려요? 이건 불쾌한 느낌이에요. 불쾌한 느낌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몸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져요. 그때 편한 느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그렇게 편한, 그다음에 즐거움을 느낌을 그렇게 관하기도 하고, 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은 몸이 닿는 부분에 느낌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이 닿는 부분. 자, 여러분들 발길이 서로 닿아 있죠.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엉덩이가 바닥하고 닿아 있죠. 자, 손이 무릎하고 닿아 있죠. 혀가 입안에서 바닥이나 천장에 닿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옆구리가 닿아 있죠. 닿아 있을 때 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순서는 항상 위에서 아래예요. 자, 그래서 몸에 닿아 있는 게 옆구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고관절, 골반, 그 다음에 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닿아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종합하면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캔을 해서 느낌을 느끼는 보디 스캔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겹쳐지고 닿는 부분의 느낌을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은
몸통에서 목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등이 막혀 있거나 가슴이 막혀 있거나 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을 혹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 세 개를 바꿔서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이 내가 집중이 잘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머리 위에서 아래까지 바디 스캔. 두 번째, 겹쳐지는 데를 관찰하는 것. 세 번째로, 몸통의 등 뒤하고 가슴 쪽에 막혀 있는 데를 관찰하는 방법.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집중이 잘 되는 것을 선택을 하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은, 아, 전부 다 좌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선. 혹시 화장실에 가실 분들은 다녀오시고,